비밀 관찰 일지 속 실종자. 어딘가에서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면 어떨까?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매일같이 동선과 습관과 표정을 기록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까지 파악한 뒤 사라진다면? 그 사람을 끝까지 밝히지 못하면 다음 목표는 누가 될까?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마지막 장에 적혀 있다면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은 끝난 것일까? 그 일지를 찾아낸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지금 경찰은 결국 마지막 페이지의 이름을 알아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도시 공원에서 한 여성이 사라졌다. 낮에도 사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CCTV에는 사라진 시간대의 영상만 앞뒤가 부자연스럽게 끊겨 있었다.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던 중 벤치 아래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발견됐다. 수첩에는 공원을 오가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시간대가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오전 7시 12분 조깅 남성 30분 머무름. 8시 5분 여성 커피 들고 벤치 착석. 9시 40분 노부부 강아지 산책. 마치 감시 일지 같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라진 여성의 사진과 이름, 그리고 그녀가 매일 공원을 지나는 시간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수첩 필체와 구성 방식을 분석했고 10건가량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기록은 몇 달치에 달했다. 수사팀은 이 일지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범인의 행동 예측 자료라고 판단했다. 실종 여성의 동선부터 추적했다. 사임당 34 회사원.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서 출근 버스를 탔다. 휴대전화는 실종 직후 바로 전원이 꺼졌고 위치 추적은 불가.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위협이나 갈등 정황은 없었다. 스토킹도 없었다. 수첩 속 사진은 SNS 사진을 캡처해 출력한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공원 근처 CCTV를 확대 분석했다. 그녀가 사라지기 약 10분 전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남성이 프레임 끝에 흐릿하게 잡혔다. 후드티와 마스크로 얼굴은 가려져 식별 불가. 그러나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앉는 벤치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수사팀은 2주 동안 공원 출입 차량 및 도로 CCTV 전체 번호를 대조했다. 그중 하나가 반복 발견됐다. 흰색 소형차. 차주는 강도윤, 37, 근처에서 운송업 종사. 특이점은 출퇴근 시간과 무관하게 공원 근처 장시간 주차 기록이 수십 번 존재한다는 점. 경찰이 강도윤을 본격 조사하려던 시점, 두 번째 실종이 발생한다. 이번에는 고등학생. 사라지기 직전에 앉아있던 장소 역시 같은 벤치. 그리고 벤치 밑에서 또 다른 수첩이 발견됐다. 동일한 패턴, 다른 피해자. 연속 실종과 수첩 발견. 수사팀은 강도윤을 최우선 용의자로 규정하고 감시했다. 그는 퇴근 후 곧장 귀가했지만 새벽마다 어딘가를 차량으로 다녀왔다. 장거리. 동선 분석 결과 도심 외곽 폐창고. 감시하는 기간 동안 세 번째 실종이 발생한다. 역시 벤치 역시 수첩. 확보된 3권의 수첩에는 일련 번호처럼 페이지 모서리에 숫자가 적혀 있었다. 8, 90. 즉 1에서 7번 수첩. 7명의 피해자가 이미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수사팀은 경찰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지난 1년간 실종자 목록과 대조했다. 그중 3명의 신고 시점과 동선이 각 수첩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공원은 단순한 산책 장소가 아니라 표적 선별 장소였다. 강도윤의 추적이 강화되자 그는 갑자기 차량 번호판을 가린 채 도주했다. 경찰 차량과 추격전 끝에 폐건물 밀집 구역에서 그의 차량이 급정거했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경찰은 그가 드나들던 창고를 급습했다. 창고 안에는 7개 선반과 철제 상자 7개. 각각에게 실종자의 이름과 사라진 날짜가 라벨로 붙어 있었다. 상자 안에서는 피해자들의 소지품이 발견됐다. 옷, 지갑, 액세서리, 휴대폰. 전원은 그대로지만 배터리와 심카드만 제거돼 있었다. 살해 흔적도 시신도 없다. 그리고 창고 구석에서 낡은 가방이 발견됐다. 그 안에는 4번째 수첩. 마지막 페이지의 이름은 강도윤이 아닌 사람이었다. 최상민. 현장 수사에 참여한 형사의 이름이었다. 그 형사의 사진까지 붙어 있었다. 범인은 강도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창고 천장의 카메라가 회전하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실시간으로 장면을 보고 있었다.
송출장치에서 나온 IP는 강도윤의 집으로 연결돼 있었다. 집을 급습했을 때 강도윤은 없었다. 하지만 거실 벽면은 충격적이었다. 빼곡한 인물 사진, 이동 경로를 잇는 지도, 각자의 패턴 분석, 취약 시간대, 감정 상태 기록. 그는 타인을 감시하는 데에 집착해온 것이 분명했다. 컴퓨터에는 파일 하나. 관찰의 대가 관찰된다. 내용은 한 줄씩 짧게 이어져 있었다. 관찰 대상은 결국 관찰자를 만든다. 누군가를 지켜보면 반드시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 다음 타깃 관찰자 자신.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감시 대상으로 삼은 상태였다. 그에게는 누군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믿게 만든 대상이 따로 있었다. GPS 기록을 추적하자 그의 차량 위치는 산속 폐저수지 근처에서 끊어졌다. 현장 수색 끝에 절벽 아래 차량 발견. 강도윤은 사망. 방어 흔적 없음. 도주 중 추락. 차량 안에는 다음 수첩이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단 한 문장. 그가 날 본다.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수첩은 아직 8권뿐. 8권의 마지막 장에는 또 한 명의 이름. 박은지. 실종된 대학생. 정확히 며칠 전 신고된 피해자. 수사팀은 강도윤의 컴퓨터에서 피해자의 일상 패턴을 복원했다. 공원 버스 정류장 서점 거리 지하보도. CCTV를 확인하자 지하보도로 이동 중 누군가 뒤에서 따라붙는 장면이 발견된다. 키 약 176cm. 왼쪽 다리를 약간 저름. 이 특성은 20년 전 강도윤의 아버지 실종 사건 용의자 특징과 일치했다. 즉 강도윤은 원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 실종된 아버지를 찾기 위해 스스로 감시를 시작했고 범인의 방식까지 그대로 모방하며 범인을 역추적하려 했던 것이다. 수사팀은 지하보도 인근 배수실을 수색했고 박은지를 무사히 구조했다. 그녀 곁에는 누군가의 흔적이 있었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현장에 떨어져 있던 수첩 마지막 문장. 관찰은 끝났다. 추적은 계속된다. DNA 분석 결과 범인은 강도윤의 이복형. 유년기 학대, 통제 욕구, 감시 강박. 그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통제하며 실종시키고 추적을 피하려고 자신과 비슷한 강박을 가진 사람을 새로운 관찰자로 기르듯 이용했다. 강도윤은 그 대상이었다. 이복형은 현재 국제 수배 중이며 아직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건은 정리됐지만 하나의 진실이 남았다. 감시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감시가 멈추는 순간 모두가 위험해진다. 며칠 뒤 공원의 벤치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메모. 너는 오늘 누구를 지켜봤어? 그 사람도 널 지켜보고 있다. 진실은 아직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통해 기록되고 있을지 모른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